위기 문명을 만들다 전쟁, 질병 그리고 인류의 응전 -3화 신세계의 눈물 질병의 대교환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끈 함대가 아메리카 대륙에 닷을 내렸을 때 인류는 새로운 시대, 즉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 새로운 부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위대한 도전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구세계와 신세계의 이 역사적인 만남은 찬란한 교류의 이면에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배에는 황금과 향신료에 대한 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승객들, 즉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와 같은 병원균들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세계의 슬픈 답례품처럼 매독균이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병의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의 면역학적 격리가 수천 년 만에 무너지면서 벌어진 질병의 대교환이었으며 한쪽 문명을 거의 절멸시키고 다른 쪽 문명에는 수세기 동안 지울 수 없는 공포의 낙인을 찍은 거대한 생물학적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1492년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은 사실상 거대한 질병의 무풍지대였습니다. 수만 년 전 베링 해협을 통해 아시아에서 건너온 인류의 후손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구세계와 완전히 고립된 채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지리적 고립은 그들을 구세계의 치명적인 전염병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구세계는 수천 년간 다양한 가축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소, 양, 돼지, 닭 등 가축과 인간 사이의 빈번한 접촉은 동물에게서 유래한 병원균이 인간에게 전파되는 이른바 인수공통 감염병의 온상이었습니다. 천연두는 소의 우두 바이러스, 홍역은 소의 우역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조류의 바이러스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세계인들은 수세대에 걸쳐 이러한 질병들과 싸우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에는 대규모로 사육할 만한 가축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마와 알파카 정도가 고작이었고 구세계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가축과 뒤섞여 사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원주민들의 면역 체계는 유럽인들에게는 흔한 감기, 바이러스조차 경험해 보지 못한 말 그대로 처녀지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유럽인들이 옮긴 병원균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면역 체계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미지의 침략자였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상륙하자마자 보이지 않는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히스파니올라 섬의 타이노족은 천연두와 다른 질병들로 인해 불과 수십 년 만에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파괴력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은 장엄한 문명을 자랑하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이었습니다. 1520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소수의 스페인 군대는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을 공격했지만 수적으로 압도적인 열세에 몰려 패퇴했습니다. 하지만 코르테스 군대에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명의 아프리카 노예에게서 시작된 천연두였습니다. 스페인군이 물러간 사이 천연두 바이러스는 테노치티틀란을 휩쓸었습니다. 면역력이 전무했던 아즈텍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인구의 40% 이상이 불과 몇 달 만에 사망했으며 여기에는 황제 쿠이틀라우악을 포함한 정치, 군사 지도부도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포와 혼란, 슬픔에 잠겼고 사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1년 뒤 코르테스가 돌아왔을 때 그는 강력했던 제국이 아닌 질병으로 초토화된 유령 도시를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 제국의 비극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520년대 후반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잉카 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천연두 전염병이 이미 파나마로부터 육로를 통해 남하하여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이 질병으로 잉카의 황제 우아이나 카팍과 그의 공식 후계자가 사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은 아타우알파와 우아스카르 두 왕자 간의 끔찍한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사로가 18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잉카에 도착했을 때 제국은 이미 질병과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피사로는 이 혼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거대한 잉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두 위대한 문명은 스페인의 총칼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옮긴 미생물 앞에 무릎 꿇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는 동안 신세계에서 구세계로 건너간 질병도 있었습니다. 바로 매독입니다. 매독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술적 논쟁이 있지만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아메리카에서 매독균, 트레포네마 팔리듐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콜럼버스 가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매독이 대규모로 발병한 최초의 기록은
1494년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 나폴리를 침공했을 때 나타납니다. 이 군대에는 콜럼버스의 항해에 참여했던 용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매독은 유럽 사회를 극심한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천연두처럼 급성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수년에 걸쳐 서서히 몸을 파괴하는 끔찍한 경과를 보였습니다. 1기에는 성기에 궤양이 생기고 2기에는 전신에 끔찍한 발진과 고름이 나타났으며 3기에는 고무종이라는 종양이 피부와 뼈를 파괴하고 심장과 뇌를 공격하여 정신 이상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특히 성접촉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매독은 부도덕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병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나폴리병, 프랑스병, 스페인병 등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수은을 이용한 치료법은 효과는 미미하고 수은 중독이라는 끔찍한 부작용만 나왔습니다. 매독은 이후 수세기 동안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 유럽인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엘프리드 크로스비는 이 현상을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명명하며 유럽의 아메리카 정복은 군사적, 문화적 우위가 아닌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온 병원균, 잡초, 가축들이 신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1492년 이후 약 100년에서 150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의 90에서 95%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인구 붕괴 사건입니다.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아메리카의 위대한 문명과 지식, 문화는 인구의 소멸과 함께 송두리째 사라졌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의 의도적인 세균전이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인종 청소에 가까운 파국을 낳았습니다. 반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질병은 매독이 거의 유일했으며 그 파괴력은 아메리카 대륙의 참상에 비할 바가 못되었습니다. 이는 두 세계 간의 비대칭적인 비극이었으며 문명의 충돌이라기보다는 면역학적 불균형이 빚어낸 일방적인 참사에 가까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 붕괴는 세계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원주민 사회의 붕괴는 유럽인들이 광대한 토지와 자원을 손쉽게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경영의 필수적인 노동력이 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인류사의 또 다른 오점인 대서양 노예 무역입니다. 아프리카인들은 구세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럽의 질병에 대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인들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을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고 와 사탕수수, 담배, 목화 농장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결국 신세계의 질병 대참사는 아프리카인들의 대규모 강제 이주와 노예제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대륙 간의 만남이 촉발한 질병의 교환은 단순히 인구 통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지구적인 인종분포, 경제구조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갈등의 뿌리를 형성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벌어진 질병의 대교환은 인류의 역사가 위대한 인물의 결단이나 군사적 충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움직임이 때로는 제국의 흥망성쇠와 문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를 덮친 천연두의 비극과 유럽을 휩쓴 매독의 공포는 수천 년간 격리되었던 인류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이는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였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는 우리에게 인류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생물학적 운명 공동체임을 일깨워줍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의 전염병 앞에 함께 위기를 겪는 모습은 수백 년 전 신세계의 눈물이 결코 과거의 역사로만 머물 수 없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